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인데 시험도 끝나는데 참 공부하기 싫죠. 그래도 한번 여기서부터 으쌰으쌰 해보고 먼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개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3을 3번 곱하게 되면 얘는 3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를 2번 곱하거나 2를 5번 곱해도 얘는 2의 5제곱, 2를 2번 곱하면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거를 밑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위에 써지는 것을 지수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밑과 지수를 가지고 장난을 쳤었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쭉쭉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그거를 a의 n제곱 이렇게 쓰기로 한다. 그리고 요 1, 2, 3, 4, 5, 6, 7, 8 n제곱까지 되어 있는 것을 다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그리고 밑은 밑 위에 써지는 거를 지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수가 자연수일 때 우리 지수 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a의 세제곱하고 a의 2제곱, 2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a가 총 3번 곱한 거에다가 a가 2번 곱한 것을 곱한 거기 때문에 a가 5번 곱해졌다. 그래서 위에 있는 자연수끼리를 더해준다라고 했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a의 세제곱에 2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는 a의 세제곱을 2번 곱해준 거기 때문에 a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얘를 표현할 때는 a의 3 곱하기 2제곱 그래서 지수끼리의 거듭제곱은 곱하기가 되는 거고 밑끼리의 곱하기는 더하기가 된다. 다시 밑끼리의 곱셈은 덧셈이 되는 거고 지수끼리의 덧셈이 되는 거고 지수끼리의 거듭제곱은 다시 우리 거듭제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지수끼리 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n제곱을 분배법칙 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나눠줄 때에는 m하고 n의 크기에 따라서 m이 더 크다면 m에서 n을 빼는 거고 m하고 n이랑 같다면 1 그리고 n이 더 크다면 큰 거 다시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주는데 우리가 요 분모를 역수해줘 가지고 지수 써주기로 했었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n 거듭제곱은 이렇게 분모 분자에도 분배법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게 된다면 b분의 a가 n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n번 곱해져 있으니까 b도 n제곱, a도 n제곱이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으로 배우는 거는 거듭제곱근인데 이 거듭제곱근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하면서 배웠었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의 제곱근 a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 제곱근 a는 플러스 루트 a가 되는 거고 a의 제곱근은 우리가 제곱해서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풀마 루트 a가 된다라고 하면서 배웠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곱근만 하는 게 아니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우리 근을 x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돼요. n제곱해서 다시 이 x 근의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x를 찾는다. 다시 x의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x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 숫자 이 숫자는 이제 x가 되는 거고 그 x에 따라서 숫자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한마디로 우리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이 근이 x라고 했었죠. x의
세제곱을 했더니만 마이너스 8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된다고 하면 실수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는데, 우리 허수도 배웠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허수까지 생각하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줘가지고 이렇게 식을 써주고 난 뒤에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근해 공식 이용해서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얘가 즉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게 하는 실수의 개수를 물어보게 되면 얘는 1개가 되는 건데, 우리 복소수 안에서, 복소수 범위 안에서 근해 개수를 물어본다면 3개가 된다라고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의 4제곱근 근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실수에서는 몇 개인가, 허수에서는 몇 개인가, 이런 거를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소수 범위 안에서는 2개가 되는 거고, 실수 범위에서는 복소수 범위에서는 4개가 되는 거고, 실수 범위에서는 2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n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근해 개수는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가 나오는 거고, 실수 범위에서는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근해 개수는 n차 방정식에 대해서 복소수 범위면 n개, 실수 범위면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우리 A의 실수인 n제곱근이죠. 실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실수라고 되어 있으면 몇 개인지를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이 짝수였을 때, 짝수라면 우리 2, 4, 6, 8,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A의, 즉 4의 2제곱근, 2제곱근 이라고 써게 되면 얘는 제곱, 즉 x의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는 거니까 x제곱이 4가 되는 x의 값은 풀마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2개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풀 때에는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n은 우리가 지수인 거죠. 그래서 지수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거고요. 밑이 양수였을 때, 0이었을 때, 음수였을 때에 대해서 실수, 우리 복수수 아니고요. 실수예요. 실수의 개수 구해주는 거 문제 나올 거고요. 우리 밑이 양수인데 짝수면 실근의 개수는 2개 나와요. 그리고 0이었을 때는 1개, 0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음수였을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0개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홀수였을 때는 오직 다 1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증명해 주게 된다면 우리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A의 n제곱근인데 n이 짝수였을 때로 생각을 해봅시다. 짝수라게 된다면 2제곱, 4제곱, 6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X의 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X의 n제곱이 A가 되게 하는 이 X의 값, 즉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에는 교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먼저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 X의 n제곱의 이 n이 짝수라고 생각하면 2차 함수 개형이 되는 거예요. 4차든 6차든 8차든 이 X의 4제곱, 6제곱, 8제곱밖에 없다면 다 2차 함수 개형이에요. 그러면 2차 함수처럼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A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Y는 X의 n제곱의 그림을 지금 파란색으로 그릴 거고요. Y는 A라는 X축과 평행한 선을 빨간색으로 그리게 되면 여기에 그려졌을 때는 A가
양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얘는 a가 0이 되는 거고, 밑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a가 음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a가 양수가 되었을 때에는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생길 수 있죠.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a가 양수였을 때 이 n이라는 지수가 짝수라면 근의 개수는 두 개가 나온다. 그리고 0이었을 때는 여기 원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한 개. 그 x의 값은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x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 얘는 루트 a의 n제곱근, 다시 n제곱근 a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x의 값은 n제곱근 a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0이었을 때는 0에서 만나는 거고 음수였을 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근의 개수가 0개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번에는 n이 홀수였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이 홀수. 그럼 n이 홀수라면 1차 함수를 제외하고는 다 1차 함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건데, 우리가 3차, 5차, 7차 이런 애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림이 한번 꼬았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꼬아진다 라고만 알아두면 돼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요. 한번 꼬아졌다가 꼬아졌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려지는 선생님 이 그림 증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왜 2개, 0개, 1개 이런 애들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n이 홀수였을 때 n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a가 양수였을 때, 0이었을 때, 음수였을 때로 그림을 그릴 건데, 얘네들 다 교점이 몇 개 나와요? 한 개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의 값은 n제곱근 a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의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써줘야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얘는 마이너스를 쓰면 안 돼요. 절대 마이너스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n제곱근 a라고 써줘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제곱이 되었을 때는 제곱과 루트를 없애주면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는데, 우리 홀수였을 때는 그냥 없애주면서 마이너스 2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거지 2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라고 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나온다. 어떨 때? 홀수였을 때 이 n제곱근하고 제곱하고가 홀수였을 때는 걔네들을 지우고 안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2의 제곱과 이 제곱근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 없애주게 되면서 절대값을 씌우게 돼서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알아줘야 돼요. 즉 홀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짝수였을 때는 플러스다라고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으로 배우는 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n하고 n제곱하고 없어지면서 a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제곱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네들을 그대로 묶어줄 수 있다. 그 다음 n제곱근끼리는 이렇게 곱해줄 수 있다. 제곱근끼리.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a와 2제곱근 다시 세제곱근에 대해서 루트 2라고 써주게 되면 얘는 세제곱근하고 제곱근하고 곱해져서 6제곱근 2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우리 얘네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 밑이 양수여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면서 n제곱은 자연수이다라고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렇게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대소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소비교에 대해서는 양수였을 때에 대해서 n제곱근을 해도 항상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필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요거 찍는 날이 12월 9일인데 12월 9일이면 지금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을 때겠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동안 선생님은 인강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거듭제곱근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부터 봅시다. 64의 세제곱근은 4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해석해 보면 세제곱근 즉 x의 근이라고 했고 이 근이 세제곱했을 때 64가 되게 하는 x를 구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실수에서는 4가 되는 건데 얘가 인수분해 해주기 위해서 싹 다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실근은 4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허근은 2개가 나오는데 그 2개는 근의 공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실수인 근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맞는 정답인데 얘는 지금 실수인 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4 말고도 우리가 또 다른 근을 2개 더 찾아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정답이고요. 니은 81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다시 복습해 볼까요? 지수가 짝수였을 때랑 홀수였을 때 양수, 음수, 다시 양수, 0, 음수에 대해서 근의 개수는 짝수였을 때 양수였을 때 지수가 짝수면 2개, 0이었을 때 지수가 짝수면 1개, 음수였을 때 지수가 짝수면 0개. 그 다음에 홀수는 상관없이 다 1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양수, 음수에 대한 짝수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음수가 밑이 음수였을 때 지수가 4제곱이니까 4제곱근이니까 짝수인 거죠. 그래서 실수인 근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거 주의할 점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얘가 4제곱근이라고 하면 다시 마이너스 81에 4제곱근이라고만 얘기하면 얘는 실수라는 말이 없었을 때는 무조건 4개예요. 실수라는 말이 나왔으면 없다고요. 82, 다시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복소수, 즉 허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4개가 된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은 실수한 게 그게 지금 마이너스 6이죠. 허수 2개. 근데 마이너스 6은 우리 여기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뭐뭐는 뭐뭐이다. 명제인 거죠. 그래서 포함 관계가 지금 성립되는 거니까 얘는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마이너스 5. 음수의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이네요. 근데 얘는 실수인 것은 당연히 홀수 제곱근이니까 1개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네요. 다음, 거듭제곱근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부터 풀어볼게요. 얘는 세제곱근의 27의 2제곱근인데 얘는 우리가 쓸 때 일단 다 쓰고 난 다음에 해볼까요? 그러면 27은 우리가 3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6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4제곱근의 8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은 여기에 있는 제곱하고 2제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둘을 곱해주게 되면 6제곱근의 729는 3의 6제곱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 먼저 세제곱근하고 6제곱을 없애주면서 얘가 2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다음은 4제곱근하고 8제곱 있으니까 없애주면서 2라고 해주면 3의 제곱 얘는 그냥 없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 그러면 지금 9 곱하기 9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81 더하기 3이라 84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고 선생님 지금 이거 너무 귀찮고 어렵고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나중에 대해서는 얘를 확장시키면서 쉽고 빠르게 10초 안에도 풀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천히 개념을 배워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중 가면 이렇게도 안 해요. 나중 가면 이렇게도 안 하고 다 분수로 쓸 거예요. 지수를. 지금은 지수가 분수로 쓸 수 없는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나중 가면 지수를 다 분수로 쓸 거라서 엄청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노가다도 한번 해보고 문제를 한번 음미를 해봐야 돼요. 음미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일단 다음 2번. 이 강의를 들을 때면 우연히가 학원을 다닐지 안 다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한번 빡시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연히가 이 강의를 듣는다면 안부 인사 좀 전해주고요. 다음 루트 2에 대해서 세제곱근 3-1, 그 다음에 세제곱근 9는 그냥 3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제부터 세제곱근 3, 1, 그 다음에 4제곱근 16. 괜찮죠? 그러면 4제곱근 16은 2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분모는 지금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루트 2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요 식을 보아하니 뭔가 곱셈 공식 같아 보여요. 뭔가 안 보일 때는 세제곱근 3을 우리가 a라고 한번 써봐요. 그러면 a-1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즉 여기에 a의 값이 세제곱근 3이니까 a의 세제곱은 3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에다가 1을 뺀 거니까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가 루트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4번. 루트 안에 지금 세제곱근 64, 그 다음에 6제곱근 64. 뭔가 느낌이 64가 엄청 많이 보여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64를 다 2의 6제곱으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6제곱근에 2의 6제곱, 그 다음 6제곱근에 3의 루트, 다시 세제곱근 2의 64, 그 다음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얘는 2로 나갈 거고 얘는 2의 제곱으로 나갈 거고 이럴 건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여기에 있는 제곱근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12제곱근 2의 6제곱, 6제곱근 2의 6제곱, 그 다음 6제곱근 2의 6제곱, 그 다음 3에다가 6을 곱하면 18제곱근 나오는 거죠. 그 다음 18제곱근 2의 6제곱, 12제곱근 2의 6제곱.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이 싹싹싹 되겠네요. 그러면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4번. 내가 봤을 때 이 주연이가 이 강의를 들을 때면 한숨부터 쉴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다. 8 4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4제곱 되는 거고, 플러스 2의 제곱에 11제곱, 그 다음 위에는 2의 세제곱에 10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10제곱.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루트 2의 12제곱 플러스 2의 22제곱, 위에는 2의 30제곱 플러스 2의 20제곱. 그러면 선생님이 요 분모에 있는 거는 2의 12제곱으로 묶을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위에는 2의 20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2의 20제곱 먼저 쓰면 1 플러스 2의 3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이 되는 거니까 2의 12제곱과 2의 20제곱. 그러면 분모의 2가 지금 12번 곱해져 있는 거고 분자에 2가 20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약분을 해주게 되면 분자에 2의 8제곱, 8개가 남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제곱근이니까 없애주게 되면 4제곱이 되는 거고 2의 4제곱인 16이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필수 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나누기 있고 곱하기 있으니까 선생님은 나누기는 분모에다가 쓰고 곱하기는 분자에다가 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는 제곱근이 되어 있는 거고 6제곱근, 3제곱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통 제곱근으로 만들기 위해 다 6제곱근으로 만들고 안에는 2제곱근은 안에다가 세제곱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6제곱근에 A의 5제곱, B의 제곱, 밑에는 세제곱근이니까 6제곱근에 A의 8제곱, B의 4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6제곱근이니까 6제곱근 안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다 써주고 난 다음에 약분해 줄 수 있는 거 약분해 주는데요. 먼저 여기서 A의 9제곱이랑 A의 5제곱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14제곱근이 되는 거고 B는 5제곱근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6제곱근에 A의 6제곱, 8이랑 14랑 약분돼서 6제곱, 그리고 B는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6제곱은 6제곱근이랑 만나서 A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쓸 때에는 6제곱근 B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2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2번도 우리가 세제곱근의 제곱과 4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근의 6제곱근, 3제곱근이니까 다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분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다시 세제곱근을 분배한 거니까 6제곱근 A를 12제곱근 A로 나눠주고 그 다음 여기는 12제곱근 A와 6제곱근 A가 되는 거니까 서로 약분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됩니다. 다음 3번. 3번도 풀 때 우리가 이 제곱근 안에 A와 4제곱근과 세제곱근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분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랑 8제곱근에 대해서 A 곱하기 세제곱근 A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8제곱근은 또 분배해주면 8제곱근 A와 그 다음 24제곱근의 A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제곱과 여기 있는 24제곱근은 약분이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먼저 제곱근과 8제곱근과 12제곱근의 공배수는 24제곱근이니까 24제곱근으로 한 번에 묶어버리면 얘는 A의 12제곱, 얘는 A의 세제곱, 얘는 A의 제곱. 그래서 24제곱근 안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더해주게 되면 14, 15에 2 더하는 거니까 17제곱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필수 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세수의 대수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곱근, 여기는 세제곱근, 여기는 6제곱근이 되어 있으니까 공통인 제곱근은 6제곱근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6제곱근에 5에 세제곱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B는 6제곱근에 10의 제곱, 그 다음에 C는 6제곱근에 120. 그러면 6제곱근에 5의 세제곱은 12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B는 6제곱근에 100이 되는 거고 C는 6제곱근에 120이 되는 거니까 125가 제일 크고 120과 100이 그 다음 순서대로 크네요. 그래서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가 다음으로 크고 A가 제일 크다라는 정답을 할 수 있습니다.